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캠핑입니다. 한국 축구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한국 축구에 대해서 참 다행스러운 업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응원해준 국민들과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캠핑카 제작 시에 아주 중요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상도의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탈리아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에 패션 회사의 MD로 첫 직장을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회사에 출장일이 있어서 이탈리아의 머플러 생산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탈리아는 패션의 중심지라 큰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적은 양의 생산을 계속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친구들이 옆집의 디자인을 절대로 카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이 머플러 생산 지역에 오면 여러 가지 디자인을 동시에 초이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거죠. 이들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옆집의 것을 카피하는 순간 우리 회사도 곧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기에 서로 베끼고 카피하는 작업들을 아주 자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캠핑카 업계들도 조금은 각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타 업체의 것을 카피를 한다라 하는 것은 당장 현재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스로도 곤경에 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목 혹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참고 영상으로서 제 음악 작업실을 보여드린 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35년 이상을 고급 원목을 다뤄왔습니다. 음악과 나무의 원목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 나오는 악기들은 모두 원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악기들입니다. 연주를 하거나 혹은 음악을 들려드리는 일은 다른 시간에 다른 코너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원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악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00년 이상 혹은 150년 이상 악기를 제조한 사람은 원목은 100% 변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목 나무는 셀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중학교 생물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층들의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맨 처음 나무를 베게 되면 함수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무를
처음 베서 불에 집어넣었을 때 잘 타지 않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런 악기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 원목을 베서 50년, 60년 이상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서 함수율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된 셀의 구조가 완벽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굳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이런 나무들도 다시 습기를 머금고 또 다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휘거나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이는 차 안에 저 원목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면 이것은 100% 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안 휜다라는 게 궁금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흔히 루바라고 부르는 나무는 일본 말로는 히노키, 우리나라 말로는 소나무, 외국이나 유럽에서는 스프루스 이렇게 부르는 송 계열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강도 혹은 탄성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나무를 만약에 원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나무가 서 있을 때 이렇게 자르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자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방식을 쿼터 소운 방식이라고 해서 심으로부터 중심에서 세로로 켜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들일수록 이 방식을 많이 쓰는 것이고요. 흔히 난 자작나무 원목으로 캠핑카를 구성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작나무는 이렇게 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는 비니어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얇은 나무들을 이렇게 접합을 해서 휨을 방지한 나무입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원목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모자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 벌목을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캠핑카 내부에 천편일률적인 원목을 사용한 디자인은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접하고 만나봤던 이제 목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목수입니다. 그러나 목수분들도 원목이라든가 고급 수종에 대한 경험은 많이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안에 어떤 철심을 넣어서 나무에 휘는 걸 방지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마감 재료를 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일단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원목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희 코스모스 캠핑에서는 그동안에 제작 방식인 하이그로시 방식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이 문짝은 캠핑카 상부에 체결이 되는 문짝입니다. 열리는 구조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 절대 틀어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격으로 따지자면 비싸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움직이는 차 안에서 온도, 고열, 습도를 견디기에는 최적의 상태로 설계가 된 문짝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타 캠핑카 제작 회사에서 신분을 속이고 직원분께서 이 문짝을 어떻게 라운딩을 줘서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캠핑카 제작 업계가 발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공개를 하는 거지만 그런 질문은 맛있는 집에 가서 레시피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가다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혹은 떡볶이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신당동이라는 곳에 가면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타운에 원조 떡볶이집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원조,
뭐 누구누구 할머니 떡볶이집, 그 옆집에 가면은 원조 할머니 뭐 사위 뭐 떡볶이집, 이렇게 해서 많은데,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캠핑카 제작 업계의 현실이 최다의 생산을 했다, 뭐 국내 최초의 뭐 뭘 했다, 이런 수식어로 각자가 원조임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는 이제 구조 변경의 어떤 법적인 허용 한에서 캠핑카 제작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 것은 불과 5, 6년 전입니다. 그것은 뭐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조집인 것은 뭐 원조가 되면 좋겠지만 이미 기정사실로 안 되어 있으면 특화를 내세워서 뭐 어떤 기술적인 것을 부각시킨다거나, 혹은 뭐 내구성적인 면, 혹은 뭐 어떤 독특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각자 계승 발전하는 것이 그 캠핑카 제작 업계 자체에 도움이 될 거라는 뭐 조금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언젠가는 앞으로 다루도록 하겠지만, 캠핑카 제작 업체를 선정한다라 함은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을 조금 알려드린다라고 이제 맨 처음 이 프로그램 이제 그 기획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캠핑카 제작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작하는 공구나 도구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은 팁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냥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서, 만약에 그냥 내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가족들하고 타고 다닐 캠핑카를 제작함에 있어 그냥 동네 철물점에서 파는 공구를 사다가 작업을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특화된 기계들을 이용하고 정말 전문가가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이용하는 곳을 선택하실지는 돌아다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구들이 있습니다. 몽키라고 부르죠. 지금 이 몽키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바코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 몽키만 200년 이상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다루겠지만 분명히 작업자의 자부심을 올려주고 결과물도 매끄럽게 만들어내는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군대에선 깔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쳇 핸들입니다. 이 라쳇은 독일 BMW나 벤츠사의 공식 손공구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는 독일 회사인데 크니펙스라고, 이분들도 130년 이상을 이 플라이어 종류만 만든 분들입니다. 벤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사용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실은 종이 한 장 차이기도 하고 천지 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얼마만큼 결과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